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부정선거 이슈가 정확히는요, 노무현의 당선 때부터 사실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 노무현 당선은 무효 외치면서 법정 투쟁, 그리고 이제 길거리 투쟁을 했던 우리 이제 우파들도 있죠. 애국 우파 최우원 저기 부산대 철학과 교수, 이분이 이제 주축이 되어 가지고 그 캠페인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그분도 이제 지친 거죠. 요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일을 이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 후 그 일로 인해서요, 부산대로부터 파면됐죠. 파면. 그래서 한때 이제 이 나라를 뜨고 뭐 미국으로 뭐 망명을 간다라든가 이민을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유튜브에서도 여전히 이런 충격적인 주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을 계기로 일어났던 그 이제 부정선거 규명 운동, 그 사람들과는 같이 행동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원조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인터넷 농객으로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활동할 때 최원 교수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그랬는데, 참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요, 가장 심한 케이스는 4.15, 4.10 이 두 가지다라고 보는데, 뭐 다른 선거도 이상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집중을 아마 그 두 개에 해야 될 겁니다. 특히 4.15 그리고 4.10 이 두 개의 선거, 국민의힘이 보수 쪽이 완벽하게 대패한 그 총선, 황교안 대표가 있을 때 그 총선,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치렀던 총선, 이 두 가지에서 너무 큰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대형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되고 말았죠. 그때 적어도 한 130석 정도만 했더라도 뭐 탄핵은 불가능할 텐데요. 자, 아무튼 뭐 그걸 생각하면 지나간 일이지만 너무 좀 회한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 이기면요, 승인이 100가지, 지면 패인이 100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한 가지 이야기로 모든 걸 퉁칠 수는 사실 없는데, 자, 이 부정선거가 그런데 놀랍게도 왜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오느냐라는 겁니다. 정황으로 봐서는 완벽한데, 다 드러났는데 왜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왜 반응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부정선거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 한 30% 된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 말고 소위 이제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요, 극히 제한적으로 얼마 안 돼요.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 극소수가 확장이 되지 않고 그대로 극소수야. 그냥 소위 이제 네임드들 중에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 중에 이제 부정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을 딱 이렇게 찾아보면은 10손가락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놀랍게도 10손가락도 안 되는 그 숫자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심지어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쪽에서도요, 부정선거를 아예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채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선거를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채널은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부정선거 저거는 모르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음모론이다라고 보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죠. 심지어는요, 조갑제처럼 속으로는 부정선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파들도 많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한 번도 안 다루거나 1년에 한두 번 다루는 사람은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괜히 논란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으려고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거죠. 자기 입장을 드러냈다가 뭐 또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우파 유튜브는 많이 시청하거든요. 그 사람들로부터 또 이렇게 따돌림 당하니까 아예 이제 겁이 나서 말도 못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파 유튜브가 사실은요, 이게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이 메시지가 가능한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매체라면은 부정선거 이슈는 아마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동안.
그렇지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뭐 3천만이 넘는다, 뭐 4천만이 된다라고 하지 해도 시사 정치 이런 쪽에 이제 국한되어서 보면은 숫자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여야 통틀어서도 뭐 한 300만, 400만 이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우파는 우파만 보잖아요. 좌파는 좌파만 보고 그러니까 200만 미치다. 각 영역에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렇게 엄청난 어떤 정보, 엄청난 어떤 그 부정선거 정황을 드러내고 입증하고 그리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미동도 하지 않는 제도권, 주요 언론들. 와, 정말 이거는 그 자체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요. 거대한 친중 카르텔이 그 배후에서 다들 그냥 구워 삶았다. 돈으로 그냥 전부 다 뭐 그냥 다 하나하나 다 묶고 나왔다. 카르텔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뭐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근데 좀 미스테리하긴 하죠. 진짜 이 전체 스케일로 볼 때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통가리 같은 걸 주장하잖아요. 투표함까지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나타나 있는 수십 많은 이상한 그 투표지들 그걸 생각하면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해킹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전산 접속을 통해서 숫자만 바꾸는 것이라면은 고도의 전문 해커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외부에 어떤 그 내통할 수 있는 어떤 비번을 알 수 있는 그런 외부 이제 그런 IT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몇 명으로도.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물리적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보여줄 수도 없는 거야. 뭐 투표함 이상한 거, 투표지 이상한 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걸 사람 손을 다 거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면은. 그럼 그 도대체 몇 명이 이제 그 동원되어야 됩니까? 그것이. 그것도 지역적으로도 여기저기 막 터지고. 그래서 극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데 아무도 내부 후발자도 없고 뭐 없어? 이런 식이야? 그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망하기 전에 양심 고백을 하고 간 선관위 직원이 있었죠. 물론 퇴직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의 이슈가 크게 보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의혹만 무성한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자, 뭐 제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물론 뭐 부방대라든가 뭐 민경욱 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그 단체에서 완벽하게 아카이브를 하고 있겠죠. 아카이빙이 되고 있겠죠. 그렇지만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어떤 정보 데이터를 이렇게 집적해 놓고 이걸 자료 보관하는 일종의 그 종합 정보 창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요. 체계적으로 잘 해놓은 데가 파이낸스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부정선거 관련된 그 항목 그리고 거기에 딸린 뭐 기사 혹은 정보 같은 게요. 수천 개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그거 다 읽는데도 아마 뭐 몇 박 며칠 걸릴 겁니다.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낸스 투데이가 이 나중에 부정선거 이 이슈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실체적인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부정선거 정보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아카이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가보면요. 이런 뉴스가 최근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투표소 한 곳에서 무려 18210명 사전투표. 요거는 이제 최근의 건 아니고 지나간 뉴스인데요. 요거 제가 좀 찾아온 겁니다. 지나간 뉴스입니다. 요거는. 1인당 4.74초 컷.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니야? 사람이 4.74초 만에 그 투표할 수가 없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런 뻔한 이야기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아니면 제도권이라든가 주요 언론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언론사의 부정선거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선관위의 입장을 그대로 뺏기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카이브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여기 하여튼 집대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이낸스 투데이를 여러분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부정선거 입틀막 언론사들의 기이한 행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면서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걸 이제 이슈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제도권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들의 미친 짓을 이렇게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기관 합심해야만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주장 과연 그럴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나타나 있는 그 투표 함이라든가 투표지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거기서 큰 어떤 딜레마가 오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로 범인을 뭐 이렇게 지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에서 지금 딱 막혀 있다. 그럼 범인이 누구냐라고 딱 물어버리면은 중앙선관위가 범인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기관 전체를 범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이 잘 안 믿어요. 그게 이제 거기서 오는 큰 난점이랄까 난항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제 위기의 선관위 부정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 아니냐 주장 과연 그럴까? 그렇죠. 부정투표지 이거는 부정한 짓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상한 투표지들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탄핵에 대한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도요, 이 부정선거 이슈가 조금 나오는 듯 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내란 재판 상황에서도 이게 지금 터지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정면으로 한번 다루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거에 이제 최근의 뉴스인데요. 12월 7일 미국 법무부 사망자 26만 명이 투표 등록 되었다라는 것을 충격적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수사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 보면요. 미국 법무부 산하의 민권국이라고 있는데 여기 차관보 하이트 딜런 이 여성인데요. 미국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는 충격적인 일보를 내디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참고로 미국 안에서도 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조금 있지만 실제 이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조 안 해. 미국 주요 언론들도 부정선거 주장하면 그냥 이거 음모론, 너 꺼져 이런 식이 된다고요. 자, 마가주의자들 중에서도 부정선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자, 그런 속에서 제가 이 행정부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 법무부 14개 주 상대로 선거인 명부 제출 소송. 선거인 명부 이것만 확실히 이게 공개가 되거나 오픈이 되더라도 다 깔 수가 있거든. 진짜 가짜 유령 투표지인지 아닌지 그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거든. 자, 여기 50개 주로 확대하면서요. 본격적으로 지금 빼박 물증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제 물증은 사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이미 죽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에서 이것을 확인한다. 이러면 빼박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래도 아니냐. 그러면서 공화당이라든가 주요 언론을 상대로 미국 의회 안에서도 이걸 이제 정식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수사도 가능하고 뭐 청문회도 열어볼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미국이 해결되어야 한국도 해결됩니다. 일단은 이거는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그 부정선거 주장자의 그 글을 캡처해 와가지고 거기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요. 세계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몇몇 나라를 거론했는데 한국도 거기 있었죠. 이름이. 코리아도, 사우스 코리아도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100여 개국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 100여 개국이 전부 선관위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처럼 말이죠. 이 전자투개표기 이걸 이제 이용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수개표 하는 데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있는 게 중요하다 안 하다 이거보다도 수개표만 하더라도 사실 좀 덜합니다. 훨씬 덜하고 가장 완벽한 것은 대만처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딱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는 정 하루 만에 안 된다 그러면 이틀 본투표 이틀 달아가지고 중간에 텀을 띄우지 말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이게 가장 완벽한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 이제 구성으로 봐서는 이건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 해결되는 과정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대 전환의 시간이 한번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미국부터 이걸 스스로가 부정선거 이슈를 이제 완전히 이제 오픈시키고 공인받고 그걸 사실로 입증하는 그 시간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정선거 주장 자체가 큰 어떤 탄력을 받아서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